미영은 은퇴 후 매일 오후 2시 30분이면 도서관으로 향하곤 했다. 2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삶이 끝나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적적함을 독서 모임으로 달래고 있었다. 인생 이야기 나누기라는 이름의 모임은 또래들과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전환점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그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활력소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편, 재호의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몇 주 전부터 그는 대학 동기회 준비를 이유로 일주일에 2~3번씩 저녁에 나갔다. 처음엔 반가웠다.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던 남편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좋은 일이라 여겼으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같은 대학 같은 학번인 자신에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평생 친구 수진조차 그 모임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하루는 집에 들어서자 낯선 향기가 풍겼다. 남편이 쓰지 않는 고급 향수 냄새였다. 며칠 뒤엔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다. 둘이 먹은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 미영은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다. 결정적 순간은 사진 한 장이었다. 수진이 단체방에 올린 동기의 사진 속에서 수진과 재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교사 시절 아이들의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던 미영은 그 눈빛을 간파했다. 뭔가 있었다. 아들 민준을 통해 동기의 명단을 확인한 순간 미영은 충격을 받았다. 30명 명단 어디에도 김미영은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고의로 제외시킨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직접 재호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시내의 와인바에서 마주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재호와 수진이 단둘이 앉아 장미 한 송이가 놓인 테이블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다. 재호는 끝내 발뺌했지만 며칠 뒤 수진은 미영을 외곽의 단독주택으로 불러냈다. 그곳에서 미영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했다. 마당에는 유모차가 있었고 안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집안에서 나온 젊은 남자 동어는 재호의 젊은 시절을 빼닮은 얼굴이었다. 그는 수진을 어머니, 재호를 아버지라 불렀다. 모든 게 연결되었다. 40년 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자신을 대신해 재호와 수진이 서로에게 기대다 아이를 가진 것이다. 그 결과 태어난 동어는 수진의 아들로만 자라왔고 재호는 그림자처럼 경제적 지원을 해온 것이었다. 최근 동원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자 재호는 손자를 보고 싶어 동기회를 핑계 삼아 수진을 자주 찾았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재호의 서재에서 편지, 다발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동원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첫걸음마, 초등학교 입학, 대학교 합격, 그리고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까지. 미영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자기 아들 민준이 유학을 포기해야 했던 현실과 겹쳐지며 분노는 배가 되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의 일기장이었다. 미영을 만날 때마다 숨이 막힌다. 그녀는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 부르지만 나는 그녀의 남편과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 한 줄에서 40년 거짓의 무게가 드러났다. 결국 미영은 동기의 자리에 직접 나타났다. 모두 앞에서 남편과 수진의 비밀을 폭로했고 그 순간 모임장은 얼어붙었다. 수진은 무릎 꿇고 사죄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40년이면 충분했어.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미영은 재호와 별거를 시작했다. 재호는 날마다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신뢰 없는 관계는 의미 없어. 수진과의 인연도 끊었고 40년 우정은 하루아침에 끝이 났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엔 새로운 길이 열렸다. 독서 모임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갔다. 초대받지 못한 아내라는 제목의 수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라는 편지들이 쏟아졌다. 동원과는 짧게 만났지만 원망은 없었다. 다만 거리를 두기로 했다. 수진의 사과 편지는 아직 봉인된 채 서랍에 남아있다. 언젠가 읽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미영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